첫 번째,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자, 제가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선생님은 누구고요? 뭘 위해 사세요?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아까 말한 즐거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산다. 오, 훌륭해요. 저는 즐겁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살아요. 지금 그러면 여행 중에 있으시군요. 항상 여행을 계획하는 중에 있어요. 네, 항상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알겠죠? 여행을 못 떠나요. 계획만 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남아요? 했으면 좋은데,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자책과 때때로는 그것이 넘어가서 자학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항상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위장장애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두통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요. 어떡하죠? 떠나야겠죠. 떠나야 한다.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거,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다 휴가 내고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분 마음 신기하지 않아요? 아주 재밌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항상 이러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이럴 때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맥주를 마시자. 그래, 마시고 취하자. 비몽사몽으로 그냥 내일을 또 기다리자. 네,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웃자라고. 예. 그런데 가족 간에 소통을 하든 누구랑 소통하는데 가장 1차적으로 나와의 소통에 있어서 이 방식이라면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나는 하고 싶은 걸 못한다. 그렇다고 여행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개 조직에 와서 제가 이런 특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하시고 싶으신 건 뭐세요? 여행을 떠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떠나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오늘 떠나면 저 일자리가 없어지는데요. 아니, 여행을 떠나고 싶다지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여행도 떠나고 일자리도 지키면 안 될까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날씬하게 되는 그런 몸을 바라시는군요.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본인은 자기한테 스스로 안 되는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제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예, 이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부정적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스스로 혼란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기력감을 더 주는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저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간이 부닥치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서로 갈등을 더 만들어내는 일이지 결코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소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소통해야지 한다고 해놓고 너 이거 해봤어? 너 해봤어? 나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소통은 일방적으로 내가 시키는 거 해, 닥치고 해,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우리는 늘 겪게 되는 거죠. 소통은
너희들은 얌전히 내 말을 들으라. 다 소통이 아니라 서로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소통 아닌가요? 그럴 때 분명히 그런데 막상 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잘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럼요.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아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하죠, 그죠? 네. 본인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이게 이제 결국 왜 그러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했을 때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우리 스스로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거 뭐 지금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 여기에 엄마는 쿨해 부모,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 부모, 엄마는 선생님 부모, 엄마는 괴로워 부모, 엄마는 매니저 부모,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사실은 저 구체적인 내용은 엄마는 괴로워 라고 이야기한 건, 엄마는 그냥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용어로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랑 소통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면 부모하고 자녀, 특히 엄마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 안에서 내가 상사와 내가 소통하거나 내가 부하 직원과 소통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예로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여러분 조직에서 소통을 할 때는 대개는 상사는 매니저로서 내가 소통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때때로 선생님이라는 느낌으로 부하 직원과 소통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치 부하 직원과 너무나 잘 지낸다, 그럴 때 친구처럼 연애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지내는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사는 괴로워 라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쿨해 부모. 쿨하다는 거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그래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우와 우리 상사 진짜 캡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게 각각 우리가 소통이라는 그 단어로서 보여질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찾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일반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또는 동료들 사이에, 또는 이 부부 사이에 각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처럼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와 이건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자녀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저기에서 어떤 부모인 것 같으세요?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 부모.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 부모면 지금 잘 보세요. 엄마 세상, 아이 세상은 거의 동심원처럼 같은 세상이에요. 이 말은 아이가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친구 엄마도 이해해 주시니까 엄마가 이해해주고 참 잘 지낼 거다, 그런 내용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엄마는 아이랑 연애 중, 믿음은 어떤
부모는 믿음을 가졌냐? 우리 아이가 이전에는 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변한 것 같아.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모르고 항상 자기 생각만 한다. 내 자식이지만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아이는 스스로 혼자 다 큰 줄 안다. 가족들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편하면 아이도 행복하게 잘 지낸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긍정적인 대화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와의 갈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엄마가 아이와 연애 중 엄마예요. 이 아이는 행복할까요? 돌아버릴까요? 네. 엄마는 아이와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진짜 엄마 말을 잘 들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거의 엄마가 답 정너 상황이 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럴 때 엄마는 진짜 아이와 연애 중인데 연애의 대상. 그래서 이 부모의 특성은 뭐냐 하면 남녀 탐구 생활에 놓는 남자 여자 마음 몰라요, 여자 남자 마음 몰라요의 멘트처럼 아이 엄마만 몰라요, 아이 엄마 아이만 몰라요의 상황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연애 중이야 이래요. 왜? 연애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녀 연애를 생각할 때는요, 연애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까요? 몸과 몸이 통하는 걸까요? 예, 19금 이야기니까 아침부터 안 할게요. 예, 엄마의 심리는 마치 아이와 연애를 하는 상황과 유사하고요, 아이와의 관계나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심지어 엄마는 아이에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의 심리 상태예요.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와 혼연일체가 되어 아이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예요. 엄마는 내 배에서 난 아이이기에 아이의 세상과 엄마의 세상이 같을 거라고 믿어요. 아이가 부모의 말대로 따라줄 것으로 기대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의 말대로 안 따라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이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이해해주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네, 현명하시네요.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몸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결혼하고 나면 확실히 알아요. 네, 혼연일체된 심정으로 삶의 정답을 찾고 그것에 맞춰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이고 소통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네, 말씀하기가 참 힘들죠. 그랬을 때 또 어느 분, 아까 자녀분 있으시다고 그랬죠. 그럼 갑자기 이제 뒤로 물러서시네. 물러서지 마세요. 나는 우리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 자녀보다는 남편 배우자하고 이야기할까요? 자녀하고 싶어요. 배우자는 어차피 소통이 안 되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 예, 좋아요. 그럼 자녀 본인은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엄마는 선생님 부모. 자, 엄마 세상은 이렇게 커요. 아이 세상은 요만해요.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 이거 참 바람직하죠, 그죠? 네. 자, 이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엄마는 선생님, 부모의 믿음은요, 형제 자매 간에 싸우면 부모가 확실히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 아이는 자기 인생을 조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꼭 알려줘야 한다. 우리 아이 수준보다 떨어지는 친구는 가능한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건 다 부모 탓이다.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하면 상습적이 되어 어른이 되면 고치기 힘들다.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부모가 개입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항상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 말을 잘 듣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학생답게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일치하세요? 네, 좀 많이 일치하시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어떻게 소통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의 매를 든 선생님이나 사회에서 법과 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 같은 이미지예요. 아이는 엄마를 볼 때 경찰이 내가 잘못하는 거 잡아가고 법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는, 아빠를 대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해요. 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나 확신을 반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내가 잘 살은 거야 라는 또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네. 비교적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양육관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이다. 부모 자신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권력과 책임이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생각을 아이에게 설득하거나 강요한다. 어머니 커뮤니티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또 이분은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 애는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 저분이 훌륭하시구나, 저 말을 따라야지, 이런 발언권까지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알아서 지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잘해야지, 안 그러면 잡혀가거든요. 아이 참. 네. 자기 관리, 아이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엄마가 열심히 생활을 잘하고 반듯하게 생활을 해야지 자녀가 그걸 본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분도 생활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거죠.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완전히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은 친밀감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부모는 부모, 나는 나. 그래서 항상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지시와 관리가 성공적이라면 엄치나 엄친딸로 자라기 쉽다. 성공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아이가 몇 살이죠? 2학년 9살입니다. 2학년 9살. 이야, 이제 기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이제 이 결과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생각이 들죠. 네, 이제 여러분 마음이 막 들키는 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자, 또 자기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자녀분 있으시죠? 네, 자녀분하고 본인의 아버지로서는 저기에 어떤 부모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매니저. 엄마는 매니저 부모, 아빠는 매니저. 이거는 진짜 요즘 경우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잖아요. 스카이캐슬에서 아빠가 매니저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성공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살아야지, 너 인생이, 이렇게 되는 그 아빠는 거기에서도 최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성공 조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아빠의 무관심. 훌륭해요. 아빠의 무관심인데 아빠가 매니저가 되겠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가 매니저가 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녀와 소통하는지 우리 알 필요는 있습니다. 엄마는 매니저, 아빠가 이 엄마의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는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부모가 1등 부모다. 아이가 아침밥을 그러면 무슨 짓을 했으라도 꼭 챙겨 먹도록 해야 된다. 예민하고 병약한 자녀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다. 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만큼 공부할 것이기에 계속해서 독려해 줘야 한다. 공부 습관은 어릴 적부터 확실하게 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성적이던 아이가 부모의 노력에 의해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아이의 나쁜 행동은 나쁜 의도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상사는 나의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서 상사가 나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런 믿음으로 나와 소통을 하면 그분 너무 좋겠죠? 네, 되게 많은 여러분들 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내가 갑자기 위장 장애가 나오고 여러분 부하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아픈다라고 할 때는 상사가 이런 마음으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모의 특성은 뭐냐 하면
아이의 신변 이것저것을 일일이 챙겨주려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에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지만 엄마가 챙겨주는 것을 잘 받지 않으면 속상하고 불편하다. 미숙한 아이를 잘 관리하여 인생의 스타로 만들려 한다. 마치 연예기획사의 스타 양성 매니저의 마음이다. 그래서 학원 탐색도 하고 순례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로드 매니저 하는 역할까지도 다 하는 거죠. 아빠가 이거를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이랬을 때 이제 현실과 실제 마음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전업주부가 이 일을 하는데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 학부모 모임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또 공유하려고 하고 아이 공부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보완해 주려 하며 끊임없는 매니저 역할을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한다. 꼭 공부가 아니라면 아이가 날씬하고 예쁜 것도 장점이라 생각한다. 그래, 네가 날씬하고 예쁘면 나중에 뭐 연예인이 되든지, 그래 여자는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아빠의 조건,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아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나오게 된 거죠. 보지 마세요. 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은 가장 아빠가 잘 돼야 되고 또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아이를 진짜 스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매니저의 마음인데 그 마음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이에게는 기대했던 결과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엄마는 제대로 못 먹더라도 아이에겐 좋은 걸 다 해주려 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전통적으로 자식이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부분은 없고 다 나쁜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나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듣거든요. 아니, 아침에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저희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을 나쁜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 채로 내가 이 좋은 의도로 선의로 내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선의로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에서의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한 것도 궁금한 거 혹시 네? 엄마는 쿨해. 엄마는 쿨해는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엄마는 쿨해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엄마는 쿨해가 되고 싶으신 거죠? 네, 혹시 저거는 좋을까? 엄마가 쿨하게 어떤지 한번 봅시다. 아이가 이성 친구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 우와, 이거 돌아버리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요즘에 어쩔 수 없지, 그지? 자, 아이와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가 가장 아이를 잘 키우는 거다. 이것도 뭐 요즘에 이런 생각도 수용이 될 만하죠.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친구끼리 싸울 수 있으니까 반항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친구들의 놀림을 받거나 싸우더라도 부모는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친구처럼 지낸데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얻어맞았다더라도 그래, 맞고 사는 게 나중에 너 사회 나가서 이 생존력을 키우는 지름길이야. 지금부터 너 잘하고 있네. 잘해봐라야. 이렇게 하는 쿨한 거. 네. 가족 구성원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중립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 뭐 대부분 남자들은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고 있을 때 그래, 나는 중립을 유지해야지. 네, 이런 경우 이게 쿨해요. 저게 좋은 것만 다 있어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들어있을 때, 야, 저 쿨하다는 게 참 그 마음이 하나로 나타나기 참 쉽지 않구나. 그럴 때 부모의 특성은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는 거에 충실해요. 아이 세상, 부모 세상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느끼는 게 바로 부모는 쿨해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인정하면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진짜 소중한 관계고 진짜 소중한 소통을 하시고 싶다면 진짜 인간은 나의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역설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이는 분명히 돌봐야 하는 존재이나 아이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말은 쉬운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조직은 나를 이 조직에서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냐?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에 반하는 거예요. 조직은 개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모두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쿨한 소통과 관계라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려움입니다. 맞벌이 엄마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엄마는 쿨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에 대한 시행착오로 나타나는 쿨한 양육 태도인데, 대개는 셋째를 키우는 부모는 넷째까지 키우면 이렇게 돼요. 예, 제가 집에 꼬마가 4명이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진짜 셋째, 넷째부터는 아주 쿨해졌어요. 그러니까 셋째는 본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자기는 한국의 대학을 안 간대요. 그래라. 그래서 수능 안 본대. 그래라. 자기가 어디 다른 데 가겠대. 그래라. 다른 데 갔다가 있다 보니까 자기 여기 마음에 안 든대. 그래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럴 때 넷째 녀석은 또 지가 어떻게 살 거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랬는데 첫째 둘째에 비하면 셋째 넷째가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너는 애가 넷이나 되니까 첫 녀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둘째도 생각해보고 셋째도 실험해보고 넷째까지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나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처럼 그렇게 못 키워. 그랬을 때 아이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쿨해라든지 하는 게 되지, 자녀가 1명이나 2명일 때는 이 쿨해라는 거를 가지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또는 본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뚜렷한 생각이 있을 때는 가능해도, 그게 없으면 항상 너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겠니? 너가 앞으로 살아가지고 이 부모처럼 살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아이의 생활을 잘 챙기지 못하는 일종의 자책감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만 잘 챙겨주면 된다는 철학이 분명하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 아시겠죠 이제?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야. 자식들 네 삶은 네 삶이거든.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부모로서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런 소리 듣잖아요. 네, 부모로서 낳아줬고 굶지 않고 키워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해줘? 그럴 때 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무관심을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학대하는 그 무관심을 생각하는데,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차라리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무관심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것이 엄마는 쿨해라는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그 정도까지 아이에게 신경 써야 하나? 아이가 그것을 원하는 걸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브레이크가 항상 작동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아이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을 때 진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그리고 그게 진짜 필요할까? 애가 그걸 필요하는지 한번 물어나 보자. 이 마음이 소통의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이거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빠가 생각하니까 필요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너 이거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경우에는 가장 1차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주는 거, 물어봐 주는 거.
답정너가 아닌 물어봐 주는 거야. 많은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려고 한다. 아이에 대한 기대나 희망보다는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는 거죠. 아이의 세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혹시 아세요? 알 거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성향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한마디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막연히 아는 거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막연히 알 때는 내 마음 알아줘 라는 상황만 벌어지지 결코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사님은 지금 이 우리한테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던져만 주고 답을 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성향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걸 간단합니다. 이제 막 넘어가요. 내가 누군가 이걸 찾아야 돼요. 네, 이거 너무 빨리 넘었어.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 있어 간단히 한 단어로 표현하는 5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세상에는 어떤 종류냐? 리얼리스트라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로맨티스트라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휴머니스트라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아이디얼리스트라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에이전트라는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저 5가지 성향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자기한테 탁 다가오나요? 아이디얼리스트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졌거나 또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을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자기하고 어쨌든 간에 선호라는 측면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그 2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성향의 딱 단어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리얼리스트가 다가온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세요. 네, 그건 선생님이 리얼리스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성향인가. 그러면 아까 자녀분은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될까요? 로맨티스트. 예, 오이 훌륭한 어머니. 리얼리스트 성향의 엄마가 로맨티스트 자녀는 잡아. 네. 아이가 알아서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잡아놓고 애가 진짜 엄마는 무서워라고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딱 자기 거 알아서 잘 챙긴다라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리얼리스트는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순응하고 모범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조직에 소속해가지고 그걸 인정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멋진 회사에 다닌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왜 사십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인생의 목표는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이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기존의 틀에 충실하고 큰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지만은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나름대로 잘 맞추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데 꼭 참여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본인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렇지만 머릿속에서는 항상 카드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생활의 문제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분들이 리얼리스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리얼리스트 분들은 참 착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본인은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병이 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악담이고 저주예요. 그렇지만 속이 썩어요.
왜 어떤 사람 때문에 속이 썩냐면 바로 아이디얼리스트보다는요, 아까 로맨티스트 자녀를 이야기하니까 로맨티스트 자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존재감을 획득한다라는 게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이냐 하면 항상 민감하고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미성숙하고 세상 경험이 적은 사춘기 소녀가 세상을 보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기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보통 보면 상당히 조용하긴 한데 소심하고,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훨씬 더 살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나중에 커서는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걸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해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하는 조건이 있으면 애가 경직돼 가지고 그냥 얼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이고, 어른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제대로 빨리 못해? 이럴 때는 더 야단을 맞으면 더 경직되고 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위장장애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근육통, 그러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이러면서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저 각각의 단어 하나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느낌이 오시죠?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리얼리스트.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휴머니스트. 보세요. 휴머니스트는 벌써 알아요. 그리고 휴머니스트는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대면 미소를 지어요. 네. 리얼리스트. 그래서 재밌게도 대부분의 조직에서는요, 리얼리스트 성향을 보이시는 분이 보통 50% 이상이에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은 리얼리스트를 깔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나의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거기에 플러스 로맨티스트, 거기에 플러스 휴머니스트, 플러스 아이디얼리스트, 플러스 에이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정체는 리얼리스트 플러스 로맨티스트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또 음주 가무에 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원래부터는 로맨티스트였는데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리얼리스트 모드로 변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관련이니까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모드는 뭐냐면요, 리얼리스트 플러스 휴머니스트예요. 그래서 보통 중국 사람 이야기하면 관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휴머니스트의 성향을 잘 사람들이 기본으로 깔고 리얼리스트 모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로맨티스트가 리얼리스트 모드로 나타나는 거와 휴머니스트와 리얼리스트 모드 나타나는 거는 상당히 달라요. 네. 시간이 30분으로 딱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